나는 아니겠지? 하고 보러 오신 걸까요?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제외각이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상담사 예진쌤이에요. 오늘 영상은 괜히 희망 주는 영상 아니고요. 듣기 좋은 말도 일부러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단계에서 잘못 움직이면 재회가 아니라 상처만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선 재회를 하려면 지금 내 상황이 아직 건드려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더 가면 상처만 커지는 상황인지 이걸 먼저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후폭풍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적어도 나는 아직 움직여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후폭풍이 저절로 오진 않지만 방식에 따라 재회 시도는 가능한 경우. 두 번째, 후폭풍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재회 시도를 더 안 하는 게 나은 경우. 세 번째, 미련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미련이 없는 사람에게 미련이 생기게 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겠죠? 첫 번째, 후폭풍이 저절로 오지는 않지만 재회 시도는 가능한 경우. 바로 이런 상황들인데요. 연애할 때 자주 싸웠던 경우, 취준, 입시, 이직, 사업 문제 등으로 연애에 집중하기 어려웠었던 시기. 상대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고 느끼는 연애였을 때, 내가 서운함을 자주 강하게 표현했던 경우, 이별 직후 매달림이 심했던 경우, 공감보다는 현실적인 말로만 대화했던 경우,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결정을 계속 재촉했던 경우. 이 상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일단 벗어나고 싶었던 경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들의 경우 후폭풍이 자연스럽게 오진 않는데요.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단, 상황을 정확히 읽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여기서 타이밍을 한 번만 놓치면 이 상황이 바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볼까요? 두 번째, 후폭풍도 없고 재회 시도를 접는 게 나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움직이면 재회 실패 정도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솔직하게 보셔야 돼요. 상대가 새 연인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는 경우, 회피형 상대에게 질투 유발로 압박했던 경우, 상대가 나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혐오하는 경우, 싸움에 가족 반대까지 겹친 경우, 제3자를 끌어들여 해결하려 했던 경우, 상대의 친구, 가치관, 관심사를 반복적으로 깎아내린 경우, 신중한 상대에게 도발성 마무리를 한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압박을 준 경우. 이 경우들은 상대 마음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함부로 다가섰다가는 완전히 단절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리스트를 보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면 그 반응 자체가 이미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럴수록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오히려 상황을 더 망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한 번은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래 있는 진단지를 통해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접어야 할 판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미련은 어떻게 생기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련은 사랑이 남아서 생긴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미련은 언제 생기냐면요. 다른 선택지를 고르려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놓치는 선택지가 오히려 더 아까워 보일 때 생깁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탐색하다가 문득 나를 떠올렸을 때 그때 그 선택이 더 나았던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미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재회는 붙잡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기회비용의 선택지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상대한테 미련이 생길 만한 장치들을 해놔야 할 텐데 문제는 대부분 이걸 감으로 하다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은 신호, 잘못된 타이밍, 의미 없는 접촉이 오히려 다시는 선택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각인시켜 버리는 거죠. 사실 이건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혼자 하시기 막막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연락 주세요. 지금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다른 루트가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같이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후폭풍이 오지 않는 대표적인 상황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가 갈리는 기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바라시는 콘텐츠 댓글로 적어주시면 만들어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안녕!